안녕하세요. 메디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마지막 FOMC 특집 시리즈 3 피트 비둘기파 부엉이파 매파 물가 안정 우선 vs 최대 고용 우선입니다. 드디어 FOMC가 마지막 FOMC가 열리네요.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369 12에는 경제 전망 요약서가 발표가 되고요. 거기에 점도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9 12는 좀 더 중요하다. 성명서는 즉시 발표가 되고요. 회의록은 3주 뒤에 공개가 되고 회의록 전문은 5년 뒤에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369 12에만 다른 것은 거기에 경제전망 요약서가 담긴다는 거죠. 분기당 한 번씩 담깁니다. 4분기니까요.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죠. 톰 크루즈의 영화도 있었죠. 소수 의견. 그 영화에서도 소수 의견을 무시하다가 그 소수 의견을 그 지배자가 삭제해버려서 톰 크루즈가 나중에 범인으로 몰리게 되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명이 회의에 참여를 하지만 12명만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7명의 의견은 투표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7명도 결국에는 이 4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지금 투표권으로 앉는 이 순환근무에 1년마다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들의 발언, 그리고 향후에 투표권을 갖게 됐을 때 어디로 투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명의 점이 다 찍히는 점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보드 오브 가버너스. 자, 우리가 보면은 영란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뭐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라고 부르잖아요. 리가르드 총재. 그거는 은행이기 때문에 총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연방준비은행하고 이사회하고 FOMC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월은 총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파월 의장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런데 리가르드는 총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혼용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보드 오브 가버너스 이사회가 7명이 고정입니다. 1, 2, 3, 4, 5, 6, 7. 그다음에 연방준비은행 12개 중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고정입니다. 8명이 고정이죠. 그리고 이 4명은 순환근무입니다.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빼면 이제 11개 연방준비은행이 남잖아요. 거기에 이제 7명이랑 4명이 있는데 여기서 4명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4명씩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투표권은 12명.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19명. 그러니까 이 7명의 의견도 결국 중요하겠죠. 왜 맨날 카시카리가 지금 나오는데 거기를 저기 뉴스에 실어주겠어요. 카시카리를. 지금 투표권이 없습니다. 카시카리는. 하지만 향후에 투표권의 순환근무에 따라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FOMC가 이렇게 열리고요. 자, 이제 비둘기파냐 매파냐 이거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연준의 목표는 3가지가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몇 번 보여드렸죠. 물가 안정, 최대 고용, 장기적으로 적절한 이자율. 근데 장기적으로 적절한 이자율은 물가 안정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도달되기 때문에 2마리 토끼를 보통 잡는다고 했죠. 밥도 안 먹고 고민하는 게 그거라고 했죠. 연방준비제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며 국민들의 어떤 저기를 저버린 겁니다.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고용을 최대치로 가져간다. 고용을 최대치로 가져간다는 것은 구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취직시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취직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받고 펑펑 쓰게 되니까 물가가 오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 의장은 가운데서 조율을 하고 중심을 잡아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이사회 임원들이나 4개의 연방준비은행 총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5명의 의견이 지금 들어갈 텐데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이 지금 결국 금리 결정에 반영이 되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매파라는 것은 이제 그 물가 안정, 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쪽을 보통 매파라고 합니다. 매석계. 우리 매로 사냥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 인간문화재가 2명인가 계시거든요. 매에다가 그 시치미를 달아가지고 날려 보내죠. 그래서 매로 꿩 사냥을 하고 이렇습니다. 매가 정말 싸납고 사냥을 정말 잘해요. 발톱으로 꿩을 낚아채가지고 바로 짓눌러서 즉사를 시켜버립니다. 급사를 시켜버려요. 숨막히게 해서.
그러니까 매는 그만큼 날카롭고 아주 포악합니다. 물론 주인한테는 굉장히 잘 따르지만 사냥 본능이 일어나게 되면은 얄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눌러서 물가 안정을 택하는 쪽을 더 강화하는 그쪽이 매파고요. 비둘기파는 사실 비둘기에 대한 좀 안 좋은 많잖아요. 나르는 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평화의 상징은 이미 잊어버렸죠. 사람들이 극히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시래기에 엄청난 오물을 싸놓고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이미지는 들어가 있지 않죠. 비둘기파라는 것은 이제 약간 온화한 그러니까 최대 고용을 좀 더 목표로 둬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물가 상승이 조금 있더라도 고용 시장에 굉장히 평화를 갖고 오게 하는 이런 것들이 비둘기파라고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19명에 대한 성향이 다 나오지만 사실은 12명이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명이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리사 쿡은 이사입니다. 리사 쿡 이사는 일단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발언들을 지금 계속 여기 발언들을 조합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실시간으로 이 사이트에서 바꿔주는데 일단은 영구 유권자죠. 이사기 때문에 7인의 이사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영구 유권자입니다. 일단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전체 데이터는 디스인플레이션 궤적이 여전히 존재하며 노동시장이 점차 냉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적절한 정책금리 경로의 방향은 여전히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본다. 2024년 11월 22일 날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파적 발언이라는 것은 고용시장의 안정을 조금 더 추구하는 쪽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물가는 좀 안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게 PC 2%잖아요. 개인 그 물가 2%인데 개인 소비 지출 2%인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노동시장은 냉각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비둘기파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디스인플레이션인데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으니 나는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파고요. 그다음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는 지금 없습니다. 내년에 유권자가 돼요. 일단 그래서 굴스비는 아쉽지만 넘어갈게요. 다 다룰 시간이 없어서. 자, 파월은 여기 중도주의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올빼미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올빼미는 어디서 나냐면 바로 유럽 중앙은행 총재 그 여성분 리가르드 총재가 그 발언을 하고 생겼어요. 자기는 올빼미라는 동물을 원래 좋아한대요. 올빼미는 굉장히 현명하고 와이즈하기 때문에 나는 현명한 올빼미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서 매도 비둘기도 속하기 싫다고 자기는 중도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 올빼미파 리가르드의 말을 빌려서 현명한 이게 뭐 현명한인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기회주의자적인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유럽은행 총재 리가르드 아니면은 페드의 이 파월 의장 사실 이건 중심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뭐 기회주의자로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빼미로서 매파와 비둘기파의 의견을 조율하는 이런 올빼미파의 대표적인 의장들이 대부분 올빼미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립을 찾기 위해 조금 더 신중해질 여유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날 발언했습니다. 얼마 안 된 발언이죠. 파월이 경제 강세를 통해서 연준이 정책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인플레이션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지만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중하기를 원한다. 신중하다는 얘기를 했죠. 올빼미파예요. 그리고 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세를 띠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신중한 이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만 영구 유권자입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중립적인 정책 설정으로 계속 전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꼭 덧붙였다. 2024년 12월 22일. 자, 중도입니다. 자,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다 읽을 시간이 없네요. 자, 필립 제퍼슨 부의장. 자, 바이스 프레지던트죠. 부의장.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부통령이고 바이스 체어맨이죠. 자, 부의장은 중도고요. 그다음에 부의장이 두 개가 있죠. 마이클 바는 금융감독, 금융기관들을 주로 감독하고 규제하는 부의장입니다. 이 분도 중도예요. 자, 이 세 명 다 영구 유권자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의장 1명, 부의장 2명은 당연히 영구 유권자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있고요. 자, 크리스 윌러 이분도 이사기 때문에 영구 유권자입니다. 중도고요. 쿠글러도 지금 7인의 이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지금 영구 유권자고 중도입니다. 그다음에
애틀랜타 연준 총재, 이번 연도 유권자예요. 이분이 연방준비은행 4개의 목 중에 애틀랜타가 이번에 이 지금 연준 총재가 들어와 있는데 중도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조금씩 매파로 좀 옮겨갈 거예요, 이제. 중도여서 흑백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까 그 색깔이 있었죠? 중도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자, 어디에도 색깔이 없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도 2024년도 유권자입니다. 자, 보스턴 연준 총재 내년이에요.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는 2026년 내후년에 유권자가 돌아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유권자인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메리 데일리는 중도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매파가 나오죠. 초록색이 매파예요. 자, 미셸 보우만 대표적인 매파죠. 혼자 만장일치를 깬 사람이죠. 다 B컷 할 때 혼자 베이비 컷을 외쳤던. 왜 그런지 보시면 아시겠죠. B컷 남들은 다 0.5 확 인하를 2번 인하를 저기 했는데 한 번에 보우만 혼자 0.25 베이비 컷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신중하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대로죠. 금리 인하에 신중한 대신에 나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매파의 대표적인 부분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미셸 보우만도 영구 유권자입니다. 7인의 이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단독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눈에 띄었던 사람이고요. 자, 리치몬드 연준 총재, 이번에 4개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 리치몬드가 들어갑니다. 2024년. 이분이 매파예요. 그다음에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제프리 슈미트는 내년 돼야 유권자인데 이분이 매파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내년이고요. 알베르트 무살람, 이분 매파. 그다음에 닐 카시칼이 많이 나왔지만 내후년에야 가서야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번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준 총재도 내후년 가야 유권자고 있고요. 매파가 있고요. 자, 이걸 보면 뭐 느낌이 오지 않나요, 지금? 매파가 지금 2024년보다 내년 내후년에 매파가 많이 들어오죠, 지금 보면.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비둘기, 올빼미, 매입니다. 그렇죠? 자, 올빼미가 현명한 이 가운데를 갖고 있고요. 조금 이 지금 요 비둘기파는 최대 고용에 방점을 두어서 금리 인하를 추구하는 쪽이고요. 이 지금 매파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어서 금리 인상을 좀 더 원하는 그쪽이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걸 한 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서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이번 연도 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표가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7명 합해서 19명이죠.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이거죠. 이 지금 보더라고 되어 있는 게 이사회 임원이고요. 나머지 이 지역 써져 있는 것들은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고 여기 바이스 체어맨이 부의장, 그다음에 체어맨이 의장, 그다음에 금융감독 의장이 한 명 더 있죠. 금융감독 의장이 또 부의장이 한 명 더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표권이 있는 게 V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호크 스케일이라고 있죠. 이 매파의 성향이 얼마나 강하냐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가면 매파 성향이 강한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 누굽니까? 저번에 혼자 만장일치 깼던 그 여성분, 이 야망 있는 여성분이죠. 공화당에서 임명한 보우먼 이사죠. 보우먼 이사는 매파 성향이 너무 강해요. 혼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이 보우먼 이사는 일단 이 영구 유권자이기 때문에 표가 안 뺏겨요. 이 14년의 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일단 확실한 매파로서의 한 표는 무조건 행사합니다. 이분이 성향이 바뀌는 모습이 한 번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명 박혀 있는데 자, 조금 저기 차이는 뭐냐?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투표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여기에 매파적인 성향이 덜한 사람이 여기 조금 더 많은데 지금 2025년, 2026년으로 가면은 조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들어오죠, 여기. 그렇죠? 지금 투표권이 2025년도까지 없다가 매파에 있던 연방준비은행 총재 아까 몇 명들이 2026년 가면은 매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좀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매파 성향을 가진 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분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발언에 따라 다 수시로 변환이 됩니다. 아까랑 다른 사이트예요. 그렇죠? 다른 사이트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 결국 이 금리 결정 카드를 저 매파랑 비둘기파, 올빼미파들이 모여가지고 궁리해가지고 쓰는 건데 자, 1995년부터 그려놨죠. 자, 이렇게 급등락이 심합니다. 엄청나게 심해요. 금리가 폭등시켰다, 금리를 급락시켰다. 가장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거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제로금리로 가고 양적 완화를 해가고 돈을 완전 푸니까 너무 물가가 올라서 급격히 올랐다가
쭉 내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 제로금리로 가면서 0.5를 하고 돈을 왕창 뿌니까 또 엄청나게 치솟아서 2008년 수준까지 올렸어요. 금리를. 그리고 이제 물가가 조금 잡히는 감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이제 4%대, 3%대, 2%대가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그 과연 이 최근의 결정입니다. 계속 홀드 2024년도에 8번 회의가 열리잖아요. 1, 2, 3, 4, 5, 6, 7. 지금 7번째까지 열렸죠. 지금 6번 홀드 치다가 여기서 B컷을 치고 만장일치가 보호머니사가 혼자 베이비컷을 내쳐가지고 깨졌지만 어쨌든 B컷을 했고 그다음에 베이비컷을 했어요. 지금 베이비컷이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상태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뭘 보고 하느냐? 계속 나왔죠. 자, 이건 일단 예상입니다. 자, 예상이 지금 0.25 베이비컷 예상이 97%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동결은 3%밖에 안 돼요. 3%의 확률이 일어날 리가 거의 지금 만무한 상황이고요. 일단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매판이 비둘기파나 가리지 않고 일단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거는 투자자들의 예상치입니다. 앞으로 금리의 향방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로이터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자, 이거는 전문가인데 투자가랑 전문가랑 약간 다르죠. 전문가들은 조금 더 가파르게 조금 내려가다가 동결적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내년도에.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점도표인데 자, 아까 전에 그거는 외부에서 투자가 전문가들이 설문조사를 한 거고 이거는 직접 참여자들이 한 거죠. 회의 참여자들이 19명이 점을 찍은 건데 지금 보면은 2024년도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고요. 내년도에 4%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 미만도 있어요. 그래서 2026년 가면은 지금 2%에 근접하는 금리까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2027년이면은 2%에 더 근접하게 지금 떨어질 것으로 되고 이제 아주 길게 보면은 완전 2%에 딱 붙는 것으로 지금 2% 약간 넘는 부분에서 지금 동결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로이터에서 얘기하는 거는 설문조사보다는 이 점도표는 분기마다 3, 6, 9, 12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매달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비해서 즉시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죠. 결국 두 가지를 본다고 했죠. 매파든 비둘기파든 금리 카드를 쓰는데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가 틀리지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보는 지표는 PC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 군원 PC를 주로 본다. 음식료와 에너지 변동성이 큰 걸 빼고 지금 이게 PC가 빨간색이 2%에 근접한 부분이 그렇죠. 2%에 근접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파월하고 지금 이사회 연방주민은행 총재 중에 투표권 가진 사람들이 금리 인하의 투표 배팅을 한 거죠. 지금 물가가 잡혔으니까 우리 고용시장으로 가자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물가가 다시 살짝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이죠. 고용을 보는 사람들은 실업률을 대표적으로 보는 거죠. 4.2%.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매파들이 야 실업률 잡아야 돼. 금리 인하하자. 이게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잡 오프닝도 보죠. 구인 공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줄어들다가 이제 살짝 늘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늘어났던 폭이 이미 다 깎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 구인 공고수도 확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살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는 확실한데 2025년, 2026년 이후에는 매파들이 더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그 2025년, 2026년을 가면 갈수록 매파들의 힘이 강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것에 더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그 점도표 중간값도 지금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매파들의 힘이 강해질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줄 매도평입니다. 매의 비둘기의 부엉이의 오리에 이건 마치 이소부와 동물왕국의 재판관의 젤입니다.